홍보의사실 문이 열리고 서현재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서현재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자 신상 정보를 흘린 쪽이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미란이 순간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서현재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종이 위에 한 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이 문의 기록을 끝까지 따라가 볼까요, 이사님? 번호로만 분류돼 있던 한 사람의 과거가 어떻게 회사 복도를 떠돌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소문의 출발점을 끝까지 되짚으면 대체 누구의 그림자가 드러나게 될까요? 청마그룹 인사팀 게시판에 공개 디자이너 공모전의 최종 심사 일정이 공지됐습니다. 커다란 안내문 맨 위에는 이번 공모가 학력도, 경력도, 집안 배경도 일절 보지 않는 완전한 블라인드 심사라는 원칙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은 이름 대신 제출 순서에 따라 매겨진 번호로만 분류돼 있었습니다. 고은설의 지원서 역시 서류 맨 앞장에 이름이 아니라 한 개의 번호만 붙은 채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 공모전은 이력서에 적힌 배경이 아니라 오직 작품 자체로 사람을 뽑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심사 서류 어디에도 지원자의 출신이나 지난 이력을 적는 칸이 없었습니다. 심사를 맡은 인사팀 직원이 서류 뭉치를 한 장씩 넘기며 번호와 작품이 뒤섞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직원이 옆자리 동료를 돌아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위에서도 신신당부하셨어. 심사 끝날 때까지 누가 누군지 절대 알면 안 된다고.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의 겉면을 매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름표 하나만 잘못 붙어도 공정성 10이 붙는다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거 한번 터지면 회사 이미지까지 흔들려요. 직원은 지원자 명단이 담긴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심사용 서류에는 오직 번호와 작품만 남기고 이름이 적힌 접수 자료는 따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원칙은 단순했지만 그만큼 엄격했습니다. 지원서를 접수한 사람도 심사를 맡은 사람도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절차가 짜여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가 마음을 먹는다고 쉽게 무너질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실력만으로 겨루는 자리라는 원칙이 적어도 그 순간에는 단단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번호 뒤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감옥에서 마음을 벼려온 사람도 이제 막 학교를 나온 젊은 지원자도 이 자리에서는 똑같이 한 개의 번호로만 존재했습니다. 고은설이 밤을 새워가며 준비해온 작품은 이름이 지워진 채로 오직 그림 자체로만 평가받을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은설이 지난 10년의 세월을 통틀어 처음으로 손에 쥔 온전히 공평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자신의 손끝을 봐주는 자리, 그 하나를 위해 고은설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지원서에 이름 대신 번호가 붙던 순간 고은설은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름을 알면 사람들은 늘 그 이름에 얽힌 지난 이야기부터 떠올렸고 그 앞에서 작품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 위에 남긴 선과 색만으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사 직원들은 그런 사연 하나하나까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번호 80몇 번은 그저 여러 지원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 뒤에는 오직 이 한 번의 공평한 심사를 바라며 10년을 버텨온 한 사람의 삶이 통째로 걸려 있었습니다. 게시판 앞에 붙은 일정표는 그 기회가 이제 마지막 관문 앞에 다다랐음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주미라는 홍보이사 집무실에서 공모전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널찍한 책상 위에는 심사 일정과 지원 현황이 정리된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우아한 자세로 자료를 넘기며 별다른 관심 없이 숫자만 훑는 듯 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주미라는 늘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미소는 오랜 세월 공들여 다듬어온 또 하나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러다 참고용으로 첨부된 지원자 접수 명단으로 눈길이 흘러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심사에는 쓰이지 않을 접수 확인용 명단이었습니다.
그 종이 위 여러 이름 사이에서 고은설이라는 석자가 주미란의 시야에 걸려들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던 손이 그 자리에서 뚝 멎었습니다. 주미란의 얼굴에서 여유롭던 미소가 서서히 걷혔습니다. 잠시 동안 주미란은 그 이름 위에 시선을 붙박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복도에서 자꾸만 스치던 그 얼굴이 결국 회사의 문턱까지 밀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과거가 조용히 되살아나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이라 여겼고 두 번은 애써 넘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연으로 넘길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주미라는 그 이름을 손톱 끝으로 가만히 눌렀다가 이내 명단을 조용히 덮고 자료 전체를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보고를 이어가던 직원은 갑자기 달라진 공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다음 장을 넘기려 했습니다. 주미란이 손을 들어 그것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나머지는 서면으로 올려요. 직원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자료를 챙겨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주미란은 한동안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여자가 실력으로 이 자리를 뚫고 들어온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미란은 마침내 인터폰 버튼을 눌러 낮은 목소리로 사람을 불렀습니다. 나 부장, 잠깐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나 부장이 들어서자 주미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렸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주미란의 눈빛만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오래전에 한 번 어떤 사람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렸던 바로 그 서슬을 닮아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오래 세월을 들여 지금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남들이 우연이라 부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매만져 여기까지 쌓아 올린 자리였습니다. 그 단단한 성벽에 실금 하나라도 가는 것을 주미란은 결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 실금이 하필 저 이름에서 시작된다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저 여자만 조용히 밀어내면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손에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선 나 부장은 주미란의 굳은 등을 보고 심상치 않은 기색을 읽었습니다. 오래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라 주미란이 저렇게 말없이 창밖만 볼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창밖을 내려다본 채 한동안 말이 없다가 목소리를 한껏 낮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모전 지원자 중에 손봐야 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 부장이 조심스레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누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미란은 그제야 몸을 돌려 나 부장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하나를 또박또박 흘리듯 말한 뒤 곧바로 못을 박았습니다. 단 내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면 안 돼요. 나 부장 이름도 마찬가지고. 나 부장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주미란은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방식을 일러주었습니다. 직접 나서지 말아요. 다른 사람 입을 빌려요. 소문이 저 혼자 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해요. 나 부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흘릴까요? 주미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여자한테는 남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어요.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라는 얘기만 심사위원들 귀에 슬쩍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겁을 먹을 테니까. 나 부장은 그 말의 무게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미란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내리꽂혔습니다. 필요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나 부장은 곧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미란은 창가에서 천천히 걸어와 나 부장 앞에 섰습니다. 심사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원칙을 세워놔도 사람 마음에 한 번 의심이 들어가면 그 원칙은 저절로 무너져요. 우린 그 의심 하나만 심어주면 돼요. 나머지는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굴러가요. 그 말에는 오랜 세월 사람의 마음을 다뤄온 자의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마지막으로 목소리에 힘을 실어 경고했습니다. 출처는 끝까지 안개 속에 있어야 해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무도 못 찾게. 알겠어요? 나 부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 부장은 짧게 대답했지만 방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랜 세월 주미란의 굳은 일을 도맡아온 그였지만 이번 일은 그 결이 달랐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지난 상처를 끄집어내어 앞길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부장은 그 망설임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주미란의 눈밖에 난다는 것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을 나설 때까지 주미란은 다시 창가로 돌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을 채웠습니다. 주미란은 그제야 나직이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참 지독하기도 하지. 그 목소리에는 감탄도 두려움도 그리고 서늘한 결심도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시를 받은 나 부장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는 대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인사팀의 한 지인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이 드문 휴게실 구석에서 종이컵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나 부장은 대수롭지 않은 잡담을 한참 늘어놓다가 목소리를 은근히 낮추며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이건 나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말이야. 이번 공모전 지원자 중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더라고. 지인이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전과요? 그게 정말입니까? 나 부장은 짐짓 곤란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글쎄, 나도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그런 말이 돈다는 거지. 괜히 나중에 회사가 시끄러워질까봐 하는 소리야. 자네도 알잖아. 이런 일 미리 알고 있는 게 낫다는 거. 지인은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회사를 위한 걱정처럼 들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마음에 담았습니다. 나 부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내가 했다는 말은 하지 말고. 괜히 나까지 입방아에 오르기 싫으니까. 지인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나 부장은 남은 종이컵을 손안에서 천천히 구기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속으로 샘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걱정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넸을 뿐 어디에도 자신의 흔적은 남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하나가 부서 여기저기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자 중에 위험한 과거를 감춘 사람이 섞여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다가도 복도를 지나다가도 목소리를 낮춰 그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옮겨갈 때마다 조금씩 살이 붙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전과가 있다는 말이었던 것이 어느새 감옥까지 다녀온 사람이라는 말로 부풀었습니다. 말을 옮기는 사람들조차 자신이 무슨 일에 가담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시 남에게 전할 뿐이었습니다. 정작 그 말이 어디서 처음 시작됐는지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문은 주인 없이 스스로 걸음을 옮기며 점점 몸집을 불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원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큰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도 그 말의 사실 여부를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일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쉽게 믿었고 더 빠르게 퍼뜨렸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보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자극적인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나 부장은 부서를 지나다니며 그 소문이 어느새 자기 손을 떠나 저 혼자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씨앗 하나만 뿌렸을 뿐인데 밭은 알아서 무성해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미란이 바라던 그림이었습니다. 떠돌던 이야기는 마침내 심사위원들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까지 위촉해 꾸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원자 가운데 위험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말이 돌자 심사위원들 사이에도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작품만 보고 뽑겠다던 사람들조차 막상 소문을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습니다. 좋은 작품을 놓고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작품에 매기던 점수마저 자꾸 흔들리기 마련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결국 조심스럽게 인사팀장을 찾아갔습니다. 심사위원이 낮은 목소리로 우려를 전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지원자 중에 전과가 있다는 얘기가 돌더군요.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도는 건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사위원은 미간을 좁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확인이 안 됐으니 더 문제 아닙니까? 이대로 결과를 냈다가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오면 저희가 다 뒤집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 걸고 심사하는 사람입니다. 인사팀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손만 맞잡았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하나둘 같은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특정 지원자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미 한쪽으로 무겁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레 의견을 냈습니다. 차라리 발표를 좀 미루고 사실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라인드 원칙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좌중에 내려앉았습니다. 예정돼 있던 최종 결과 발표는 이 술렁임 속에서 조금씩 뒤로 미뤄질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름을 지워 공평하게 겨루자던 약속이 실체 없는 소문 하나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심사위원들을 겨우 달래어 회의실을 나섰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문은 이미 사람들의 판단 속으로 깊이 스며든 뒤였습니다. 아무리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해도 한 번씨가 뿌려진 의심은 좀처럼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사람들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여겼습니다. 인사팀장은 이 일이 자칫 공모전 전체를 뒤흔들 수 있겠다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실력만으로 사람을 뽑겠다던 자리가 정작 실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소문 하나에 발이 묶이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 소문의 표적이 된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그 술렁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루면 된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고은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발표가 미뤄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무팀장 서현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서현재는 공모전 자체가 회사의 이름을 건 공식 절차인 만큼 그 진행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심사가 소문 때문에 흔들린다는 보고를 받은 순간 서현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무엇보다 서현재를 움직인 것은 다른 대목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운 채 번호로만 진행되던 심사에서 특정 지원자의 진한 이력이 새어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들의 입방아가 아니라 회사 안에서 누군가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서현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서현재에게 이 일은 남의 일처럼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한 사람이 억울하게 무너지는 것을 법정에서 지켜보고도 지켜주지 못했던 기억이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무력함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현재는 누군가의 과거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일에 유난히 예민했습니다. 지난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노력마저 짓밟히는 일을 그는 2번 다시 곁에서 지켜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블라인드 심사에서 개인의 신상 정보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뒷말이 아니라 명백히 규정을 짓밟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 입에만 오르내린다는 것은 회사의 시스템 어딘가에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서현재는 곧바로 수화기를 들어 인사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서현재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무팀 서현재입니다. 이번 공모전 심사 진행 자료하고 지원자 정보 관리 내역을 좀 봐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일로? 서현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회사 안에서 규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려는 겁니다. 서현재의 눈빛에는 이미 서늘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서현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지원자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위험에 놓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현재는 그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그저 회사 내부의 작은 잡음쯤으로 넘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현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늘 이런 작은 잡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 사람의 지난 상처를 무기로 삼아 그 앞길을 막으려는 손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흐릿하게 떠돌던 소문의 끝을
이제 한 사람이 정면으로 붙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서현재는 인사팀장을 마주 앉혀놓고 블라인드 공모전 규정집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두꺼운 규정집에는 지원자의 신상 정보를 심사 기간 내내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현재는 그 조항을 손끝으로 짚으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심사가 끝날 때까지 지원자가 누구인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특정 지원자의 과거 이력이 부서 안에 퍼졌습니까? 인사팀장은 진땀을 흘리며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눌렀습니다. 저도 어디서 시작된 얘기인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서현재는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지원자 명단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 명단을 열람한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인사팀장은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서현재는 규정집을 조용히 덮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봤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현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팀장님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규정을 어겼다면 그 책임은 소문을 옮긴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처음 빼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걸 밝히자는 겁니다. 그 말에 인사팀장의 얼굴이 오히려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현재는 이어서 규정집의 뒷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자 정보를 유출한 사람에게 회사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조항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단순히 입이 가벼웠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책임까지 따라올 수 있는 일입니다. 인사팀장은 그 조항을 따라 읽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서현재는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 인사팀장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확인 작업은 조용히 진행해 주십시오. 괜히 소문이 더 커지면 정작 아무 잘못 없는 지원자만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회사의 절차이기도 하지만 그 지원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인사팀장은 그 말에 잠시 서현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태 누구도 그 지원자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회사가 시끄러워질까만 걱정했을 뿐이었습니다. 서현재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 침착함이 오히려 방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실체 없이 떠돌던 소문은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발자국을 되짚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사팀장은 서현재가 떠난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규정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뒤 서현재는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복도에서 주미란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다 좁은 복도 한가운데서 걸음이 겹쳤습니다. 주미란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먼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 팀장님,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얼굴 뵙기가 어렵네요. 그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서현재를 향한 주미란의 눈빛 안쪽에는 미소로도 미처 다 감추지 못한 서늘한 경계가 얇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서현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 며칠 자신이 공모전 심사 자료를 들여다보고 다닌다는 것을 주미란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현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짧게 목례만 했습니다. 이사님. 그러고는 더 말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주미란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굳이 필요 이상의 말을 나눌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었고 섣부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상대에게 대비할 틈을 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엇갈려 지나간 뒤 주미란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멀어져가는 서현재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저 남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 파고들 생각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늘 상대의 속을 먼저 읽어내던 주미란으로서는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주미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반대편 끝에서 서현재 역시 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방금 마주친 그 눈빛을 마음속에 또렷이 새겨두었습니다.
서현재는 오래 사람을 상대해온 사람이라 미소 뒤에 숨은 마음을 읽어내는데 익숙했습니다. 방금 주미란이 지은 미소는 지나치게 매끄러웠습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웃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무심하게 지나치는 법이지만 무언가를 숨긴 사람은 오히려 지나치게 다정하게 다가서는 법이었습니다. 서현재는 그 미묘한 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누군가를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짐작일 뿐이었고 짐작을 사실로 만들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현재는 서두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대가 여유로운 미소를 거두지 못하는 한 아직 자신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현재는 그날 밤 오래전 법정에서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진실을 알면서도 손이 미치지 못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무력함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누군가의 지난 상처가 무기로 쓰이는 것을 반드시 막아낼 생각이었습니다. 복도의 짧은 스침 하나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상대임을 조용히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서현재는 그날부터 소문의 흐름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흘러온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샘에 닿듯이 말에도 처음 흘러나온 자리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서현재는 소문을 전해 들었다는 사람들을 한 명씩 조용히 만났습니다.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만 물었을 뿐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옆 부서 동료에게서 들었다고 했고 그 동료는 또 다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야기의 실타래는 여러 갈래로 얽혀 있었지만 갈래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갈수록 자꾸만 한 지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끝에서 인사팀의 한 직원이 소문을 처음 입에 올린 사람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서현재는 그 직원의 최근 행적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며칠 전 홍보이사실 소속의 나 부장과 휴게실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시점이 공교로웠습니다. 소문이 부서에 퍼지기 시작한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서현재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 지인과 나 부장, 그 둘의 접점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나 부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는지, 그 위에 어떤 손이 있었는지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 부장에게 직접 소문을 흘리라 명한 배후까지는 이 실타래가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서현재는 손안에 쥔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서두르면 정작 붙잡아야 할 손은 흔적을 지우고 더 깊이 숨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늘 그랬습니다. 정작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앞에 드러나 있지만 그 뒤에서 처음 실을 당긴 손은 언제나 가장 멀찍이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 손은 자기 이름이 어디에도 남지 않도록 몇 겹의 사람을 거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흘린 사람을 아무리 붙잡아도 정작 그 위의 손은 늘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서현재는 그 수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확보한 것은 나 부장이라는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성급하게 흔들어 대면 그 위의 손은 나 부장을 꼬리처럼 잘라내고 자신은 깨끗한 얼굴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 부장 한 사람만 M1 책임을 뒤집어 쓰고 정작 실을 당긴 손은 무사히 빠져나갈 것이었습니다. 서현재가 원하는 것은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었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심사부터 바로잡아 그 손이 노리던 결과가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배후를 밝히는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상대에게 대비할 시간만 벌어줄 뿐이었습니다. 서현재는 마지막 한 걸음을 신중하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서현재는 나 부장을 조용한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마주 앉은 나 부장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현재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인사팀 직원 한 분하고 휴게실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셨더군요. 무슨 얘기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 부장은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안부나 물은 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요. 서현재는 그 말을 잠자코 듣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지원자 중에 전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를 부장님이 먼저 꺼내신 건 아닙니까? 나 부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십니다. 저도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를 흘리듯이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도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도 변명이 궁색하다는 걸 아는지 말끝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서현재는 그 초조함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부장님이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 물음에 나 부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워낙 여기저기서 하는 얘기라. 나 부장의 이마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발뺌하는 말은 이어졌지만 그 표정만은 숨기지 못한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서현재는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흔들리는 얼굴 하나로 자신의 짐작이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서현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기억해 두십시오. 소문을 옮긴 사람보다 그 소문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만약 부장님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거라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편이 나중을 위해 나을 겁니다. 그 말에 나 부장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나 부장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자신에게 돌아올 화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서현재는 그 침묵마저 하나의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떨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무심코 옮겼을 뿐이라면 오히려 당당하게 그 출처를 댔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부장은 끝내 출처를 대지 못했습니다.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출처를 입에 올리는 순간 자신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가 함께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현재는 그 침묵이 가리키는 방향을 조용히 가늠했습니다. 나 부장은 회의실을 나서며 손수건으로 목덜미를 훔쳤습니다. 등 뒤에 남은 서현재의 시선이 좀처럼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서현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문이 심사를 흔드는 사이에도 지원자의 앞날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현재는 심사위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 직접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외부에서 위촉된 전문가들까지 모두 모인 회의실에서 서현재는 법무팀장의 자격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현재가 규정집을 손에 든 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원자의 과거나 배경을 일절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입니다. 이건 회사가 스스로 정하고 공표한 원칙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사이 서현재는 말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 가운데 누군가에게 어떤 과거가 있다는 소문은 애초에 이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특정 지원자를 걸러내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세운 원칙을 스스로 짓밟는 겁니다. 한 심사위원이 조심스레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회사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현재는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답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이 심사에서 우리가 볼 것은 오직 작품뿐입니다. 그리고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로 한 사람의 앞길을 막는 일은 법적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현재는 규정집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 지원자의 과거를 두고 결격 여부를 따지는 논의는 이 자리에서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호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그 말에 술렁이던 공기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블라인드라는 원칙을 방패 삼아 서현재는 결격을 둘러싼 논의 자체를 정면으로 차단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처음 우려를 꺼냈던 심사위원이 서현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확인도 안 된 얘기로 사람을 재단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팀장님 말씀 듣고 정신이 드네요. 서현재는 그 말에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원래 사람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기준 말입니다. 심사위원은 그 말을 곱씹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서현재의 단호한 태도는 흔들리던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소문이 아니라 작품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현재는 여기서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논의를 막았을 뿐 그 논의를 만들어낸 손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이번 일을 막았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그 손을 향해 다가서야 할 진짜 걸음이었습니다. 소문에 기대어 사람을 밀어내려던 흐름이 마침내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실력으로 겨루자던 자리가 비로소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흐름을 돌려세운 서현재는 이제 그 뿌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현재는 서류 한 장을 챙겨들고 곧장 홍보이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주미라는 언제나처럼 여유로운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서 팀장님이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앉으세요. 서현재는 권하는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서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사님께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번 공모전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신상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주미란의 미소가 아주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되물었습니다. 그래요? 그거 큰일이네요. 누가 그런 일을 벌였대요? 서현재는 그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블라인드 심사에서 지원자 정보를 빼내 흘린 사람은 소문을 옮긴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서현재의 목소리가 한층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그걸로 특정한 사람의 앞길을 막으려 했다면 그건 회사 규정을 넘어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정보를 흘린 쪽이 오히려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죠.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는 순간 주미란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늘 남을 궁지로 몰아넣던 자리에 익숙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그물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주미란은 곧바로 표정을 추슬렀지만 그 찰나의 흔들림을 서현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현재는 여기서 상대를 몰아세우려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지 못한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가 스스로 손을 거두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서현재는 한 걸음 물러서듯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물론 저는 이사님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책임 있는 분들께는 미리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주미라는 그 신호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서현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러설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서현재에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만 더 파고들면 그 증거가 손에 잡힐 거리에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주미라는 두 가지 사이에서 저울질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손을 거둘 것인가. 잘못된 선택 하나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주미라는 이내 흐트러진 기색을 완전히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서 팀장님,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도 놀랍네요. 하지만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저는 심사에 관여한 적도 없고 지원자 명단을 들여다본 적도 없어요.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고 표정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시치미를 떼는 그 태어남은 오랜 세월 갈고 닦은 것이었습니다. 서현재는 그 말에 곧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들고 온 서류 한 장을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책상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서현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사님과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주미란의 시선이 천천히 그 종이 위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최근 인사팀의 지원자 관련 문의가 오간 기록을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언제, 어느 부서에서 누가 지원자 정보에 관해 문의했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현재는 그 문서를 손끝으로 가볍게 밀어 주미란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건 사본이니까요. 원본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위협도 언성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사실만을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주미란은 그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 훑어보는 듯 했지만 그 문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주미란은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냈습니다. 이 기록은 그 자체로는 아무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적힌 문의들을 하나로 꿰면 결국 어느 한 방향을 가리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현재가 굳이 이 종이를 자기 앞에 내려놓은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말로 다그치는 대신 사실만을 보여주며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미란은 그 조용한 압박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몰아붙이는 상대는 다룰 수 있었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사실만 쌓아 올리는 상대는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미란은 오래전 자신의 손으로 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던 그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증거를 하나씩 눈앞에 늘어놓으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 수법을 이제는 자신이 고스란히 되돌려받고 있었습니다. 늘 남을 몰아세우던 자리에서 처음으로 몰리는 쪽에 서본 셈이었습니다. 그 낯선 자리가 주미란을 잠시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표정 하나만 무너져도 상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주미란은 애써 숨을 고르며 종이 위로 시선을 붙들어 두었습니다. 서현재는 더 말을 보태지 않고 주미란이 그 문서를 다 읽기를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는 종이장을 사이에 둔 팽팽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안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주미란은 문서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시간과 부서, 문의 내용이 촘촘히 적힌 그 기록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따라 읽어갈수록 여러 갈래의 문의가 결국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미란 자신이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여기서 서현재가 한 걸음만 더 파고들면 나 부장의 이름이 나올 것이고 그 이름을 붙들고 조금만 더 캐 들어가면 그 위에 있는 자신의 그림자까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주미란의 입술이 서서히 굳게 다물렸습니다. 계산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밀어붙였다가는 밀어내려던 상대보다 자신이 먼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손에 쥔 것을 지키려다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미란은 문서에서 천천히 눈을 떼고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 보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서현재 쪽으로 도로 밀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서 팀장님. 회사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죠. 저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쓸게요. 그 말은 인정도 부인도 아니었지만 서현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미란이 스스로 손을 거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서현재는 서류를 다시 챙겨들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서현재가 방을 나선 뒤 주미란은 한동안 빈 책상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 앞에서 한 발 물러선 순간이었습니다. 밀어내려던 이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랜 세월 그 어떤 걸림돌도 이렇게 정면으로 자신의 길을 막아선 적은 없었습니다. 늘 상대가 눈치채기도 전에 조용히 치워버리는 것이 주미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을 대기도 전에 상대가 먼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것도 소리 하나 없이 서류 한 장으로 말입니다. 주미란은 서현재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무겁게 새겼습니다. 저 남자는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앞을 가로막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지키려는 그 여자 역시 결코 만만히 사라져줄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밀어내려다 실패한 지금 오히려 그 존재감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주미란은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전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얼굴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을 때부터 예감은 있었습니다. 한 번 어긋난 실은 언젠가 다시 손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 당장 무리하게 움직였다가는 더 큰 것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서현재라는 눈이 자신을 지켜보는 한 함부로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물러서서 기다리는 편이 나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저 눈이 다른 곳을 보는 순간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주미라는 조급함을 억눌렀습니다. 물러선 것은 지금 이 한 번뿐이라고 주미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주미란의 손이 걷어지고 서현재가 흐름을 바로잡은 뒤 멈춰 섰던 심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최종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지난번과 사뭇 달랐습니다. 소문에 흔들리던 술렁임은 거쳤고 사람들의 눈앞에는 오직 번호가 매겨진 작품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건 이것뿐입니다. 누가 그렸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그렸느냐죠. 다른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점표가 다시 펼쳐졌고 지원자의 실력과 제출한 작품만을 기준으로 점수가 하나씩 매겨졌습니다. 그렇게 백지에서 다시 시작된 채점 속에서 어느 한 번호의 작품이 유독 여러 심사위원의 눈길을 붙들었습니다. 화면에 담긴 그림에는 흔한 기교로는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다루는 손끝에서 오래 다져온 시간의 무게가 배어나왔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림 안에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위원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점수가 모두 합산되자 그 번호는 상위권 맨 앞자리에 또렷하게 올라섰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채 오직 작품만으로 얻어낸 자리였습니다. 그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고은설의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여전히 그 작품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그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지가 이 심사를 공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알았다면 소문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얼굴을 봤다면 질의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몰랐기에 그들은 오직 손끝의 실력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정리하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놓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른 위원도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만약 소문이 이 심사를 끝까지 흔들었다면 이 작품은 사람들의 편견에 묻혀 조용히 탈락했을지도 몰랐습니다. 뛰어난 재능 하나가 실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뒷말 때문에 사라질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막아낸 것은 화려한 반격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려는 조용한 고집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운다는 그 단순한 규칙 하나가 결국 한 사람의 재능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끝까지 붙들어준 사람이 있었기에 저울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문도 음모도 끝내 지우지 못한 실력이 마침내 제값으로 빛을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던 저울이 결국 제자리를 찾아 반듯하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심사가 모두 끝나고 마침내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인사팀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그동안 번호로만 불리던 지원자들의 정체가 이 순간 처음으로 이름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게시판 앞에는 결과를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명단 맨 윗자리 상위권에 올랐던 그 번호 옆에 한 사람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번호가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고은설이라는 석자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름을 알아본 몇몇 직원들 사이에서 짧은 술렁임이 스쳤습니다. 한 직원이 옆 사람에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야? 그때 그 소문 돌던. 옆 사람이 조심스레 말을 받았습니다. 쉬.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래. 위에서 단속하고 있대. 소문을 기억하는 이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술렁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것은 소문이 아니라 실력으로 얻어낸 엄연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결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단 위에 그 이름은 어떤 뒷말로도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진 뒤에도 게시판 위의 이름은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름 하나가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환한 곳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그 이름은 늘 지난날의 낙인과 함께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으면 먼저 지워지지 않는 과거부터 떠올렸고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손을 가졌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판 위에서만큼은 그 이름 옆에 붙은 것이 낙인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지난 모든 뒷말을 조용히 눌러 이겼습니다. 그 이름을 흘려 사람을 밀어내려던 손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방해가 무색하게도 이름은 더 높은 자리에 또렷하게 걸렸습니다. 게시판 앞을 지나던 한 젊은 직원이 그 명단을 올려다보며 옆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소문이 어떻든 결국 실력 있는 사람이 붙었네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게 진짜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짧은 대화는 한때 부서를 떠돌던 뒷말이 이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게 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은 과거가 아니라 눈앞에 놓인 합격이라는 분명한 결과였습니다. 진실은 늘 늦게 오지만 한번 자리를 잡으면 어떤 소문보다 오래 남는 법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목소리를 낮춰 뒷말을 주고받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 결과 앞에서 아무 말도 보태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합격자 명단이 아니라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조용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것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은설은 인사팀으로부터 정식 입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담당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고은설님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정식 입사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은설은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려보던 순간이 막상 눈앞에 닥치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고은설이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고은설은 한동안 창가에 서서 손에 쥔 통보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배경도 학벌도 심지어 이름조차 지워진 자리에서 오직 자신의 손끝만으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그 종이 한 장 위로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 만들어준 기회가 아니라 스스로 벼려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벅찬 기쁨보다 먼저 가슴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낯설고 서늘한 긴장이었습니다. 고은설은 그 정체 모를 감각의 이유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작은 물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름 하나 없이 번호로만 겨루던 자리에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유난히 발표가 미뤄졌던 그 시간들이 문득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발표가 그렇게 여러 날 미뤄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였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서늘하게 밀려왔습니다. 고은설은 오랜 세월 세상의 밑바닥에서 사람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다가서려 하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그 발목을 잡으려는 손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번에도 그런 손이 있었던 걸까? 있었다면 그것은 대체 누구의 손이었을까? 답을 알 수 없는 물음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걸어 들어가려는 그곳이 어쩌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고은설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든 여기까지 온 걸음을 돌이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그림자가 있기에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고은설이 이 자리를 원한 것은 단지 좋은 직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을 무너뜨린 그 진실의 끝자락이 바로 이 안 어딘가에 닿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통보서를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차올랐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뒤엉킨 채 고은설은 새로 손에 쥔 그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입사 절차를 밟던 어느 날 고은설은 서현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마주 앉은 서현재는 잠시 망설이다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설 씨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심사가 진행되던 동안 회사 안에 은설 씨의 지난 일에 관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고은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서현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 은설 씨의 전과를 흘려서 그걸로 심사에서 결격시키려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블라인드 원칙으로 막아냈고 결과는 온전히 실력으로 결정됐습니다. 고은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고 되물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미 제 과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서현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고은설은 손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봉인해온 지난날을 청마 내부의 누군가가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결과 발표를 앞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과거를 무기 삼아 자신을 밀어내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은설의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의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로비에서 마주쳤던 여러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답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고은설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변호사님. 그러고는 잠시 뒤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알겠어요. 이 안에 저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요. 그게 누구든 저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죠. 서현재는 그런 고은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앞서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다만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를 때일수록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게 낫습니다. 고은설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현재의 말이 옳았습니다. 상대의 얼굴도 모르는 지금 성급하게 나섰다가는 오히려 자신의 패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눈에 띄지 않게 주위를 살피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은설의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만 여러 얼굴들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청마에 발을 들인 뒤로 스쳐 지나간 사람들, 유난히 자신을 오래 바라보던 시선들, 그 하나하나가 이제 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고은설은 애써 그 생각을 눌렀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은 자신을 함부로 재단했던 세상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억울하게 당했던 방식으로 남을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는 그 누구도 섣불리 단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은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입사 첫날 고은설은 청마 사옥의 긴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식 입사증이 쥐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바라온 자리에 마침내 발을 들였지만 마음은 온전히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걸음으로 오갔습니다. 서류를 든 직원,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무리,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낯선 얼굴들. 고은설은 그 얼굴들을 하나씩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미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꺼내어 자신의 앞길을 막으려 했던 손이 지금 이 복도 어딘가에 섞여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고은설은 아직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스쳐가는 어느 얼굴에서도 답을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이 걸어 들어온 이곳이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실력만으로 관문을 통과했지만 그 관문 너머에는 실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손안의 입사증을 가만히 힘주어 쥐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고은설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자신이 밝혀내야 할 진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의 그림자가 어쩌면 바로 이 건물 안 어딘가와 이어져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채 발을 들이기도 전에 누군가 먼저 자신의 과거를 알아보고 손을 뻗어왔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찾는 무언가가 정말로 이 안에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고은설은 흔들리는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겁을 먹고 물러설수록 상대는 더 대담해질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젠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움직이는 순간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그 정체를 붙잡을 것이었습니다. 고은설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전 차가운 감방 안에서 다시는 이런 볕 아래 설 수 없을 거라 여겼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견디게 해준 것은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단 하나의 다짐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짐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첫걸음을 뗀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고은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벽이 가로막든 예전처럼 속절없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겨눈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고은설은 다시 한번 복도를 둘러본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낯선 긴장을 삼키며 고은설은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경계심을 한층 더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긴 세월을 건너 고은설이 마침내 청마의 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름도 배경도 지운 채 오직 작품 하나로 겨루는 자리였습니다. 그 문 앞에 선 고은설의 마음이 어땠을지 오늘 함께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지워버렸다 믿었던 얼굴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때 그 안에서 누군가는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실력으로 열어젖힌 문 너머에 대체 어떤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고은설이 두드린 그 문은 배경도 학벌도 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오직 손끝에서 나온 작품만으로 사람을 가리는 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앞선 회차에서 고은설은 이 공모전에 자신의 작품을 직접 접수했습니다. 이 대목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먼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은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날 누명을 쓰고 살인범이라는 이름표를 단 채 10년을 갇혀 지냈습니다. 세상은 그 이름을 들으면 먼저 지난 죄부터 떠올렸습니다. 그 앞에서 고은설의 재능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력서 한 장이면 고은설은 시작도 하기 전에 걸러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은설에게 이름을 지우고 번호로만 겨루는 자리는 뜻밖의 숨통이었습니다. 아무도 지난 이야기를 묻지 않는 자리, 종이 위에 남긴 성과 색만으로 판단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은 단순한 취업의 관문이 아니었습니다. 고은설이 10년의 세월을 통틀어 처음으로 손에 쥔 온전히 공평한 기회였습니다. 지원서에 이름 대신 번호가 붙던 순간 고은설은 오히려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다. 이름을 알면 사람들은 늘 그 이름에 얽힌 지난 이야기부터 떠올렸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종이 위에 남긴 성과 색만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자신의 손끝을 봐주는 자리 그 하나를 위해 고은설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고은설에게 갖는 의미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고은설이 청마의 문을 두드린 진짜 이유는 좋은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 그 진실의 끝자락이 바로 이 안 어딘가에 닿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고은설은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배우가 청마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름을 지운 그 심사가 고은설에게는 복수로 들어서는 유일한 통로였던 셈이지요. 고은설이 청마의 문을 두드린 그 순간 마음이 서늘하게 얼어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미란이었습니다. 앞선 회차에서 강혜라가 고은설의 소식을 전했을 때 태연한 척하던 주미란의 낯빛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미란에게 고은설은 그저 낯선 지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그날부터 얽힌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선의 친딸을 버리고 그 아이가 고은설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미란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려는 순간 잔혹한 덫을 놓아 고은설에게 살인 누명을 씌워 치워버렸습니다. 고은설의 10년은 주미란이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의 대가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 고은설이 다시 나타난 것은 주미란에게는 지워버렸다 믿었던 과거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이라 여겼고 두 번은 애써 넘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회사의 문턱까지 밀고 들어온 그 이름은 더 이상 우연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공들여 쌓은 그 단단한 성벽에 실금 하나가 가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미란이 지금껏 어떻게 사람을 치어왔는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미란은 단 한 번도 자기 손에 흔적을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화재의 증거를 없앨 때는 교감의 손을 빌렸고 경쟁자를 쳐낼 때는 부하를 시켜 익명으로 제보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노릴 때도 급전이 필요한 자를 사서 뒤에 숨었습니다. 늘 남의 입을 빌리고 자신은 여유로운 미소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미란의 오래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배경을 보지 않는 심사라면 주미란이 고은설을 걸러낼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실력으로는 막을 수 없으니 실력 밖에 무언가를 흘리는 것이지요. 고은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를 소문으로 슬쩍 흘리면 사람들은 알아서 겁을 먹을 것입니다. 이름을 지운 심사라 해도 사람 마음에 한번 의심이 들어가면 그 원칙은 저절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주미란이 노릴 만한 빈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미란의 불안이 왜 이토록 깊은가 하는 점입니다. 주미란은 오래 세월을 들여 지금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비루했던 지난 이름을 지우고 남의 인생을 통째로 삼켜 여기까지 쌓아 올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그 성벽에 실금 하나라도 가는 것을 주미란은 결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 실금이 하필 고은설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고은설만 조용히 밀어내면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흘러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 서늘한 계산이 겉으로는 우아한 미소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흐름 앞에 고은설 곁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법무팀장 서현재입니다. 서현재가 왜 이토록 고은설을 지키려 하는지 그 마음의 뿌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현재는 오래전 초임 쿡선 변호사 시절에 고은설을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경비의 위증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끝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고은설이 10년을 갇히는 것을 서현재는 법정에서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무력함은 세월이 흘러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현재는 지난 10년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은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서현재에게 누군가의 지난 상처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일에 유난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노력마저 짓밟히는 일을 서현재는 두 번 다시 곁에서 지켜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지켜주지 못한 사람을 이번만큼은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게다가 지금 서현재는 10년 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청마그룹의 법무팀장이라는 위치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살피고 절차가 무너지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름을 지우고 진행하는 심사에서 누군가의 지난 이력이 새어나간다면 그것은 그저 뒷말이 아닙니다. 회사 안에서 누군가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증거입니다. 서현재라면 그 사실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서현재의 조력은 더욱 무겁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규정을 방패 삼아 결격을 둘러싼 논의 자체를 정면으로 막아설 수 있는 사람, 흐릿하게 떠도는 소문의 끝을 붙잡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서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고은설이 서현재를 여전히 변호사님이라 부르고 서현재가 고은설을 은설씨라 부르는 그 상호 존중의 거리에는 10년을 함께 버텨온 신뢰가 조용히 배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력에는 조심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서현재가 고은설을 돕는다는 사실을 상대가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앞서 서현재는 고은설에게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의 운행 기록이 감쪽같이 지워진 것을 보면 상대는 서현재가 고은설을 돕는다는 것도 고은설의 얼굴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현재의 걸음은 늘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르면 정작 붙잡아야 할 손은 흔적을 지우고 더 깊이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서현재가 원하는 것은 꼬리가 아니라 몸통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고은설의 자리부터 지켜내고 배후를 밝히는 일은 그 다음으로 미뤄두어야 하겠지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고은설의 과거가 다름 아닌 무기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은설의 전과는 사실 고은설이 저지른 죄가 아니었습니다. 누명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사정까지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감옥에 다녀왔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일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쉽게 믿고 더 빠르게 퍼뜨립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보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자극적인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누군가 고은설의 지난 과거를 소문으로 흘린다면 그 소문은 주인 없이 스스로 걸음을 옮기며 몸집을 불려갈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정가가 있다는 말이었던 것이 어느새 위험한 사람이라는 말로 부풀어 오르겠지요. 말을 옮기는 사람들조차 자신이 무슨 일에 가담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무도 짚어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실을 당긴 손은 언제나 가장 멀찍이 물러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주미란이 노리는 그림입니다. 자기 손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편견이 알아서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뛰어난 재능 하나가 실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뒷말 때문에 사라질 뻔한 위기입니다. 이름을 지운다는 그 단순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고은설의 작품은 사람들의 편견에 묻혀 조용히 탈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실은 무척 치열합니다. 한쪽에서는 과거를 흘려 사람을 밀어내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원칙을 붙들어 그 사람을 지키려 합니다. 소문이라는 안개와 규정이라는 등불의 대결인 셈이지요.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정작 표적이 된 고은설은 자신을 둘러싼 술렁임을 알지 못한 채 오직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루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아직 고은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더 마음에 남는 것이지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고은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회차들을 거치며 고은설의 곁에 조용히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목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빠 고은국입니다. 오랜 세월 오해에 갇혀 동생을 내치던 고은국이었습니다. 법이 그렇게 판단했다며 등을 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증자의 존재를 알게 된 뒤 고은국은 마침내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자가 놓고 간 돈을 두고 동생의 피눈물 값이라며 지켜냈습니다. 적대의 말투로 부르던 동생을 다시 다정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오해가 이제야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이지요. 서미래의 변화도 마음을 데웁니다. 살인죄를 경계하며 고은설을 밀어내던 서미래가 먼저 저녁상을 차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니처럼 편하게 지내자며 새를 놓으려던 별채까지 내주었습니다. 어린 서튼튼마저 삼촌 편을 들며 거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버텨온 고은설이 그 뜻밖의 온기에 마음이 뭉클해지던 장면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김정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객만 아는 애틋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김정선은 폭도에서 우연히 부딪힌 그 아가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아버지를 다정하게 저장해둔 그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바로 자신의 친딸 고은설이라는 것을 김정선은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고은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핏줄만이 먼저 서로를 향해 반응하고 있는 셈이지요. 마지막으로 차석진입니다. 10년 전 반드시 다시 만나자던 약속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앞선 회차에서 두 사람은 작품 접수를 마친 로비에서 말없이 다시 마주 섰습니다. 오랜 세월을 사이에 두고 잠들어 있던 마음이 다시 일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은설의 곁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켜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은설이 청마 안으로 들어서며 품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뒤엉켜 있습니다. 고은설은 오랜 세월 세상의 밑바닥에서 사람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다가서려 하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그 발목을 잡으려는 손이 나타난다는 것을요. 실력만으로 관문을 통과한다 해도 그 관문 너머에는 실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고은설은 겁을 먹고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그림자가 있기에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집니다. 자신을 겨눈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찾는 무언가가 정말로 이 안에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다만 고은설은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의 얼굴도 모르는 지금 성급하게 나섰다가는 오히려 자신의 패만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편을 택하겠지요. 언젠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움직이는 순간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그 정체를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은설의 이런 신중함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은 자신을 함부로 재단했던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억울하게 당했던 방식으로 남을 대하지는 않겠다는 다짐이지요. 확실해질 때까지는 그 누구도 섣불리 단정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고은설이라는 사람의 결을 보여줍니다. 10년의 억울함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도 깊은 마음입니다.
오래전 차가운 감방 안에서 다시는 볕 아래 설 수 없을 거라 여겼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견디게 해준 것은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단 하나의 다짐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짐이 고은서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첫걸음을 뗀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고은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운 자리에서 고은설은 오직 손끝의 실력만으로 문을 열어젖히려 합니다. 그러나 그 문 뒤에는 지난 과거를 무기 삼아 그 앞길을 막으려는 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력으로도 넘을 수 없는 그림자와 그 그림자로부터 고은설을 지키려는 조용한 방패가 마주 서 있는 셈이지요. 지워버렸다 믿었던 얼굴이 되살아난 순간 오래된 성벽에는 이미 실금 하나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라는 안개가 짙어질수록 그 안개를 걷어내려는 사람의 걸음도 함께 무거워질 것입니다. 고은설이 내디딘 이 첫걸음이 어디로 이어질지 마음을 모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워진 이름 뒤에 숨은 한 사람의 10년이 마침내 죗값으로 빛을 내려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가리려는 손과 지켜내려는 손이 조용히 부딪히는 자리에서 고은설의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걸음도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